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12번째 기사 1593년 명 만력 21년 접반사 한응인 이덕경 등이 치게하였다. 신들이 인심이 놀라 흩어지고 형체가 위급하다는 등의 사정을 제독에게 되풀이 전달하여 간청하니 제독이 답하기를 마땅히 군사를 보충하고 말을 교환하여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다 하고 드디어 사대수 왕 필적 등에게 강의의 방비를 신축하고 또 정병 400명을 개성으로 보냈습니다. 신들이 우리나라의 남쪽 군사가 이미 쾌성을 거두었으니 이 길을 텀타 송경에 머무르고 있는 군사를 진격시켜 형세를 돕기 바란다고 하니 제독은 도로가 흙탕이라고 하면서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독은 주지현과 함께 앉아서 역관 한윤보 등을 불러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송시랑은 군사를 거느리고 앉아 강을 건너오지 않았으며 평양에서의 승첩을 가로채 자기의 공으로 삼고 내가 상주한 것까지도 저지하여다. 나는 국왕과 만나 각기 주본을 갖춰 군대의 증원을 청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그 의도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속히 상주해서 그 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13번째 기사 접반사 한응인 등이 치게하였다. 도 채찰사 유성령이 종사관 신경진을 시켜 제독에게 글을 올려 속히 진군하기를 청하였더니 통사 진효남을 불러 말하기를 아직 도로가 마르지 않았고 인마가 피곤한데 진군을 재촉함이가 한가 하였습니다. 또 주지현으로 하여금 시랑의 작은 편지를 내놓게 했는데 북쪽이 아직까지 소굴에 머물러 있는데 만약 군대의 후미를 둘러싼다면 형세가 필시 낭패될 것이다. 정예한 병사를 뽑아 개성을 지키고 대장은 평양에 머물러 주둔하면서 만전을 기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독이 나는 조승훈, 이영, 사대수, 갈봉하로 하여금 기병 3,000명을 나눠 거느리게 하고 왕 필적으로 하여금 남병 2,000을 거느리게 하고 그대가 그대 나라 병마와 함께 이 성을 지키게 할 것이다. 또 파발꾼을 많이 배치하여 순찰과 정탐을 더욱 정밀히 하겠다. 나는 물러나 평양을 지키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말을 교환하고 군대를 보충하여 진격을 꾀하고 한편으로는 북쪽을 막아 제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뜻을 배신들에게 말해주라. 또 여기에 있는 배신들로 하여금 염정을 많이 비축하여 남병을 잘 보살펴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7일 이민 14번째 기사 양총병이 가평관에 이르니 상이 서헌으로 이어 하고 총병은 동헌으로 들어갔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15번째 기사 방어사 이시연이 적 100여 급을 참하고 행조에 계문하니 비변사가 보상을 복귀하여 그 장수들을 차등 있게 농공하였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12월 17일 이민 16번째 기사 상이 송경리학에게 이자하여 원래 징발한 정예 관군 2,000명이나 혹은 포수 6,700명을 북도에 파견 파수군에 증원하도록 청하니 경리학이 회자하였다. 병은 신속함을 귀하게 여기고 일의 성공은 먼저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전토를 펼치자 외놈들이 패주하고 있으니 이제 성세를 타서 계성으로 진주하고 나아가 왕경을 빼앗는 것도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중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남 모르는 걱정이 더한 법이라 본부에서는 이미 병외 이 제독에게 경문을 보내 임 부장, 척, 유격 등을 선발, 각
가경이 병마를 거느리고 잠시 평양으로 돌아와 습격에 대비하도록 하나 한편 또 정병을 선발, 인근 역참에 주둔시키고 왕래하며 채경하게 했습니다. 또 가경에서 포수를 뽑아 강변에 나아가 파수하며 침략을 방비할 것이니 선착이 우리에게 있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병법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로 단합하고 적은 열로 분산시켜 하나를 가지고 열을 치면 전성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객병으로서 천리를 달려와 싸워 다행히 성공을 거두었으니 마땅히 힘을 합해 빨리 왕경을 빼앗아 엎어버린 새 둥지 아래에 온전한 알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섬멸해야 득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왕의 군사가 부진하여 우리 군사로 하여금 나누어 지게 하여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방어하게 하니 적은 통합되고 우리는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은 다방면으로 우리를 거르치는 계략을 부리고 우리는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경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앞뒤를 돌아보니 군사는 필요하고 재물은 궁핍하여 갖은 궁리를 해봐도 진실로 승산이 없습니다. 만약 성천자의 신령스러운 위엄에 의지하여 장수와 사졸들이 신명을 다하여 일전을 벌여 왕경을 수복하고 외놈들이 모두 도망가서 국왕의 강토가 전부 회복된다면 우리는 군사를 돌려야 하고 국왕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외놈들이 조선의 군비가 불안전하고 기계가 갖춰지지 않음을 알고 우리 장졸들이 서쪽으로 중국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엿보아 다시 대마도를 거쳐 침범할 경우 왕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왕 또한 병력이 미약하고 방비가 튼튼하지 못함을 스스로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왕은 여러 임금을 거쳐 대대로 실덕함이 없었으니 지금 애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형제는 반드시 중응할 것입니다. 속히 쥐모 있는 신하와 더불어 조석으로 계책을 세워 팔도의 영웅들을 불러 모으고 사절들을 훈련시켜 강한 자는 선봉을 삼고 그 다음은 수비로 삼아 마초와 군량을 운반하며 요루를 방비하고 의병을 풀어 군사들의 성세를 퍼뜨리고 간첩을 풀어 적의 무리를 분산시킬 것이며 이러한 따뜻한 봄철을 만나 백성들의 농경을 권장하여 가을 추수를 기약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왕경이 수복되지 않을 땐 귀국의 군사는 거수하고 우리 군사는 힘을 합해 진격할 수 있으며 수복된 뒤엔 우리 군사는 개선하고 본국의 군사는 주둔하며 지킬 수 있을 것이니 이러면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외놈들은 왕국의 성세는 성하나 무비는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배를 타고 곧바로 와서 크게 흉포를 부린 것입니다. 만약 왕이 문과 무를 겸비하고 약함이 바뀌어 강해지고 병력이 넉넉하고 인심이 분발하며 또 중국의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들은 마치 활을 맞은 새가 굽은 나무만 보고도 멀리 날아가듯 할 것이니 감히 재차 삼강과 팔도를 엿볼 수 있겠습니까? 왕은 속히 도모하십시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이 가평관을 출발하여 안주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총병 양원을 가평관의 서헌에서 접견하여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존망은 오로지 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양원이 말하기를 요정이 남방의 포수 5,000명을 거느리고 나올 것입니다. 조정에서 장수에게 명예 사선 1,000척과 수군 1만 명을 정비하여 곧바로 대마도로 향해 출발하도록 했는데 이미 바다로 나올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외적은 두려울 것이 없으나 한되는 것은 본국의 군량과 마초가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온 것을 귀국에서는 귀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국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압록만 방하면
될 뿐인데 어찌 군사를 일으켜 여기까지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이 소방을 사랑하는 은혜를 삼척 동자인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외적의 정상은 전일 황응량이 가지고 간 자문에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하니 양원이 말하기를 응량은 쥐새끼 같은 자이니 믿을 것이 못됩니다. 대개 전마가 3만 필인데 죽은 것이 반이 넘습니다. 내가 지금 7만 필을 징발해 올 것인데 군량과 마초 및 전쟁 도구는 대국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귀국에서는 때에 맞추어 경작하여 농사철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큰 전란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으니 오직 농사에 힘써야 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유원 외랑이 소방이 침략을 당한 사유를 들으려고 하기에 답하기를 적들이 상국을 범하려고 하여 무도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방이 배척하여 응하지 않다가 침략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니 원외랑이 노하여 말하기를 상국을 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 하였습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원외는 소소하게 문제나 일으키는 사람이니 고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 외놈들이 비록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황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천만리 밖까지 군량을 운반해서는 오히려 이겼는데 어찌 문 앞에 이런 것을 소탕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북적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며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제독과 의논하여 정병을 뽑아 진격하겠습니다만 두 왕자가 현재까지 그곳에 잡혀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다가 혹시 방해가 될까 두려운데 어찌 해야겠습니까? 그 지방에도 수전이 있습니까? 수전은 없다고 하더라도 산길 수목 사이에는 마일 달리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만약 먼저 북적을 친 뒤에 경성으로 향하려면 길에 익숙한 사람으로 선도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왕경의 적은 먼저 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도로가 험하고 지려 말이 달릴 수 없고 수레가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10일 동안의 군량을 개성에 비축한다면 가서 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만 여석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일에는 사세가 위급하여 미처 조차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제독과 상의하여 조처하십시오. 하니 양원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삼국 사람들은 반드시 염장으로 반찬을 하는데 1,000명의 군사들에게 한 말을 주면 파총들은 겨우 한 숟갈을 맛볼 뿐입니다. 모름지기 염장을 준비하여 두루 공급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일 때문에 중국의 장졸들이 이같이 고생을 하니 이것은 소방의 죄입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생사담과 비석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여러 대인데 훌륭한 공렬을 소방 사람들이 보답할 길이 없어 이것으로 높이 보양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하니 양원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황상의 위령이지 우리들이야 무슨 기릴 만한 공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어좌의 후면에 내관 중에 궁대와 시복을 메고 시립한 자가 있었는데 총병이 가져다 보고 도로 내관에게 줬다. 상이 말하기를 이 궁시가 비록 좋지는 못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총병이 끝내 받지 않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상이 안주에 거둥하려고 가평관의 문 밖에 나서 가마를 멈추고 인민들에게 효효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오래도록 의지에 머무니 일로는 군량과 말소를 운반하느라 고생이 말할 수 없었다. 이 뒤로도 나라의 여러 일을 힘써 심력을 다해 게으름이 없게 하고 군수 역시 힘을 다해 거행하라. 또 중국군 중 병으로 여기에 머무른 자를 특별히 간호하라. 하니 인민 등이 하소하기를 군수 심신경이
이미 당상관으로 올랐으니 필시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6년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해주소서 하였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8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상이 광통원에서 주정하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8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들으니 양 대장 일행은 강물이 넘치는 바람에 부교가 끊어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마를 먼저 건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건너기를 기다리자면 필시 날이 저물 것입니다. 본도도사 유사원으로 하여금 가서 도강이 끝났는가를 탐지한 뒤에 대가가 뒤따라 도강하게 하소서 하였다. 유사원이 회보하기를 대장이 이미 도강했습니다 하고 얼마 있다가 선장관 이종일이 돌아와 아뢰기를 대장은 지금까지 도강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동부승지 이호민을 총병에게 보내어 도강하는 것을 호위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상이 청천강에 이르러 강변에 어가를 머물게 했다. 심의수가 아뢰기를 날이 이미 저물어 가는데 전대가 다 건너기를 기다려 대가가 도강하게 된 필시 밤이 될 것입니다. 대가 먼저 건너서서 거둥은 임금의 대절이고 사대는 군사의 위용이 관계되는 바이다. 비록 창졸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전구도 없이 갈 수 있겠는가. 희수가 아린 것은 잘못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도 없이 도강할 수는 없으니 금군 중에서 선달 먼저 강을 건너게 해서 선구로 삼으라. 또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나룻배는 한 척뿐이라 만약 앞을라도 건너려면 반드시 인마가 많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니 장수를 정해 금지시켜 다투어 건너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8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대가가 청천강을 건넜다. 호종하는 신하들의 말이 모두 미쳐 강을 건너지 못했으므로 백간이 도부로 호종하였다. 상이 사알을 시켜 왕자 정원군에게 전교하였다. 제신들이 보도로 대가를 따르니 너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뒤에 따라오라는 한마디 명령은 왕자의 교만한 습성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방지하는데도 궁중 노비들이 방지한 폐단이 백성들에게 원한을 쌓아 심지어는 왕자를 잡아 외적에게 주었으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8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안주 상아에 임하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8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경상 좌도 관찰사 한 효순이 치게 하였다. 외적이 전에는 가지고 있던 우마를 전부 팔아버리더니 이달 20일부터는 진주를 공격하려고 밤낮없이 군사를 조련시키며 전일에 팔아버린 우마를 도로 사들입니다. 부산, 동래, 서평, 다대포 등지에는 지역을 구획하여 성을 쌓으려고 성터를 설계하는데 주위가 대략 50여리는 됩니다. 동래창의 곡식을 부산포로 옮겨두고 일본 군량은 부산 앞바다의 아차도에 운반해 놓았다고 합니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안주에 거하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안주 목사 임중량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고 하여 그의 사위 노몽지를 전옥서 봉사로 삼았다. 선조 7월 35억 원,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어제 양 대장이 농사에 힘쓰라는 내용을 말했는데 나는 지나가는 곳마다 이러한 뜻을 수령들에게 말하였다. 영상에게 하유하여 또한 각 고을에 분부하여 권농하게 하라.
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6월 19일 갑진 나반적 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일찍이 의주에 있을 적에 칙령으로 소우 잡는 일을 금지했었는데 지금 지공하는 것을 보내 지나치게 풍성하고 심지어는 쇠고기까지 사용한다. 비단 이 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골이 모두 그러하였다. 목사를 결장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우선 용서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고 또한 앞으로 지나갈 일루에도 두루 하유함이 가하다. 영상에게도 하유하여 내전 상하의 지공도 모두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결벌하게 하라. 이미 그 힘으로 농사 지은 것을 먹었다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다. 임금 및 대니는 평소에도 이를 언급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전쟁 중이라 남아있는 소가 더불어 백성들은 농사도 못 짓는 데이겠는가? 그런데도 상하의 지공은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다. 간곡하게 한결같은 전교를 여러 고을에 신칙하시니 비단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미칠 뿐 아니라 인자한 덕이 금수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5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마초와 군량이 이어지지 못하여 중국 장수가 군사를 되돌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운송보다 더 급한 것이 없고 운송 방법 중 편리한 것으로는 10리마다 사람을 세우는 제도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일로의 각 고을에서 경내의 인부와 승군을 모두 동원하고 또 이웃 고을의 인부를 더 보태면 반드시 부족할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200인의 감관 1명을 정하고 10명의 일통을 두어 왕래하며 교대로 운반한다면 지체되거나 유실될 폐단이 없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해서로 하여금 급히 시행하게 하소서. 가산 군수 심신겸은 문음인 사람으로 특별히 뛰어난 지능이 없는데 갑자기 포장의 운전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당상의 중한 가자까지 제수하시니 정사의 채무에 크게 어그러졌습니다. 개정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심신겸은 개정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6번째 기사 상이 숙천부로 행행하려고 도문의 연을 멈추고 인민들에게 효유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7번째 기사 상이 운암원에 주정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8번째 기사 상이 노상에서 도원수 김명원의 장계를 보고 심희수에게 이르기를 제독이 탄핵을 받아 대에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비록 탄핵을 받았다 하더라도 황제는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준이 가지고 가는 평양 수복 자문이 빨리 도달되면 제독의 공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순에게 하여야 길을 재촉하여 하루빨리 달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9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의 생각은 대가가 영류에 머무르시는 것이 좋고 절대로 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류로 진주하신다는 내용을 본현에서 전혀 듣지 못했으니 군색하고 촉박할 걱정이 있습니다. 청컨대 명일은 우선 이 부에서 머무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9일 갑진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삼가 이 제독이 보낸 자문을 보니 먼저 함경도의 적을 제거하여 습격당할 근심을 건절시킨 뒤에 왕경으로 진격한다고 하였습니다. 북로는 험하고 멀어 용병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 먼저 거기에 있는 적을 제거한 뒤에 경성을 도모한다면 반드시 날짜가 오래 걸릴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 뜻을 송경락에게 이자야 한편으로는 마초와 군량을 계속 공급하지 못한 죄를 사과하고 한편으로는 속기 진격하라는 뜻을 개진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11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치게 하기를
신이 어제 길에서 이 제독의 행차를 만나 역과 남 호정을 시켜 고하기를 서방의 생령들은 노야가 이미 평양을 수복하고 곧바로 경성을 진공하여 그의 재생의 길이 있을까 여겼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개성 근처의 적들이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았고 소멸되어 가는 적들이 기벽을 잃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회군하면 이제 겨우 모여들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이산할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기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 한거할 계책을 꾸미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 국가의 전망이 이번 기회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노야는 가까운 곳을 머물면서 전진하실 계책을 세우라. 또 바닷길이 바야흐로 통하여 양호의 조운이 이어지고 있으니 전일처럼 군량이 떨어지는 걱정은 없다. 더구나 그늘 전라도 군사들이 승전한 이유는 오직 중국군의 성원을 힘입은 바이니 지금이야말로 바로 진군할 기회이다 하니 제독 역시 울면서 답하기를 내가 황제의 명을 받아 외놈을 소탕하고 왕경을 수복하는 것이 나의 임무로 삼았는데 군사를 돌리는 것이 어찌 나의 본심이겠는가. 다만 봄길이 진흙탕이고 또 수전이 많아 마음대로 진퇴할 수도 없고 군량과 마초가 부족하여 사람을 굶주리고 말은 필요하여 지금 말이 14,000여 필이나 된다. 또 들으니 함경도에 적수만이 있어 서로로 넘어오려고 한다 하여 경략이 나로 하여금 수천 명을 개성에 남겨두어 지키게 하고 평양으로 철수하여 방비하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수천 명만 남겨두어서는 방수하기에 부족하겠으므로 정병 6,000명을 그대로 머물게 하고 또 사대수로 하여금 화포 40여 발의를 전라도 군사의 군영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또 가정 300명을 뽑아 보냈다 하였습니다. 신이 제독의 뜻을 보니 개성을 출발한 뒤 각참에 쌓인 군량을 보고는 갑자기 회군한 것을 크게 후회한 것 같았습니다. 또 생민들이 다 죽게 된다는 말을 차마 듣지 못하여 얼굴 가득히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기색을 띄우고 여러 장수들에게 의논을 하였는데 장세자 조여매가 옆에서 막았습니다. 통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12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온암원에 나아가 지중추부사 이덕형 우승지 유몽정 주서 심언명 대교 조수익 검열 조유환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무엇 때문에 회군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군량과 마초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해도는 비록 분탕되었어도 남은 곡식이 조금은 있으나 경기는 모두 분탕되어 마을이 폐허하여 보기에 참혹했습니다. 정월 27일 조승훈 사대수 장언충 이영 등이 3,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벽제로 갔는데 적과 마주해서 한 사람이 60여 급이나 40급을 참하기도 하여 총계가 1,000여 급이나 되었습니다. 사대수가 제독에게 와서 적의 형세를 보도록 청하니 진시에 제독이 단기로 달려왔습니다. 신이 해임령에 나아가 종사관 및 군관 1인에게 먼저 벽제에 가서 지공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관군이 급히 돌아서는 말이 수많은 외적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군사들의 후미를 바라보니 적병의 수는 중국군의 10배나 되어 무려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크게 놀라 달려가 보니 제독의 말이 넘어져 다리를 다쳐 한참 만에야 일어났습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만 혼자 가고 장 세작 등은 따라가지 않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세작도 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접전할 때에 경이 보았는가? 적이 활을 가지고 있던가 총통을 가지고 있던가 기병이든가 보병이든가 접전할 때 먼저 무슨 병기를 사용하든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제독이 몸을 빼어 혼자 나아갔기 때문에 화포 등 기구는 모두 운반해 가지를 못하여 신기전만 발사했는데 적은 포를 쏘며 먼저 진격해 왔습니다. 중국군이 바로 돌격해 격전하자 적이 조금 물러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적이 좌우 충돌하며 일시에 진격해 오자 중국군이 대적하지 못해 한편으로는 여러 장수들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필요한 병졸들은 먼저 후퇴시켰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군사들은 가지 않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비는 신원 근처에 있었고 도 원수는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중국군의 후방에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후퇴할 때에 군량과 기기를 낭자하게 버려 말이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해임령에 올라가 보니 제독과 여러 장수들이 싸우면서 후퇴하는데 중국군 300여 명이 외적과 육박전을 하다가 패퇴할 즈음 파발의 독촉으로 난병이 와서 구원했습니다. 만약 이 군사들로서 진격했더라면 승첩할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제독은 수하의 많은 가장들이 전사하고 이 문승 또한 전사했기 때문에 통곡하여 슬퍼하여 진격하지 않고 파주로 군사를 되돌렸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버린 물건을 주워 모으는 것이 있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빈의 군사가 군량 약간과 갑옷 200여 벌을 주어 제독에게 바치니 제독은 갑옷 10여 벌만 남겨 그 나머지는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의 전사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적과 사상한 숫자가 서로 비슷하여 거의 5, 600명에 이릅니다. 제독이 파주에 도착하여 새 대장과 의논하기를 이곳은 전장으로 부적당하고 우량의 운반 또한 이어지기를 아느니 동파에 물러가 주둔하리 한다 하고 다음날 동파로 물러가 주둔했습니다. 사람과 말이 굶주리고 또 비가 올 징후가 있었으므로 개성부로 회군했습니다. 군색한 일이 많았지만 제독은 이미 우리나라가 분탕된 것을 알고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치한 군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천리의 거리에 군량을 운반하게 되니 궁핍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형세인데 조정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여 군량과 맞춰가 잇따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해군하기에 이르게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동, 강화, 통진 등 고을의 마초를 모은다면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권징은 자신은 순찰사라고 하며 절제만 할 뿐이고 감사는 권징이 군량과 마초 등에 일을 관장한다고 하며 서로 미루면서 마련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강화에는 여유 있는 양곡이 수천 석이 있는데 권징이 모두 사용했다 합니다. 제독이 개성부를 떠날 때 인민들이 길을 막고 통곡하고 신 역시 울면서 머물러 있기를 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행군이 안성 참에 이르렀을 때 또 원수가 보고하기를 중국군을 청하여 외적을 공격하려 한다고 하기에 신이 그 서장을 제독에게 품하니 제독은 줄인 군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승정보가 이르렀기에 또 제독에게 드리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들 조선인들은 속임수가 있어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다가 사대수의 첩보를 보고서 비로소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즉시 정병 3,000명을 선발 가서 임진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제독이 용천, 안성 등지에 군량과 마초가 많이 쌓인 것을 보고는 만약 개성부에서도 이와 같았다면 여러 군사들이 어찌 굶주림을 하소하며 물러가기를 청했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개성부에 비축된 군량이 얼마나 되든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군량 3,000석이 충청도로부터 와서 후서강에 정박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후속될 곡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주에 있을 때 항상 군량 비축하는 일을 말하면 조정에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군량이 부족하여 군사와 마을들이 굶주려서 물러나 주둔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제독의 허물이 아니다. 군량도 없이 머물기를 청하는 것은 바로 앉아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제독 역시 군사와 말이 굶어 죽는데도 억지로 머무르게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조롱속의 새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제독의 처사가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역자들이 많이들 의병에 투신한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강화 한고을은 비난민과 비역자들이 눈앞의 안일만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소위 의병이라고 하는 자들은 제각기 호령하여 통령이 없어 사대부 집 부녀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작당하여 도둑질을 할 근심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의 용병술은 어떠한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제독은 단단한 호인이나 다만 남병과 북병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여 제독을 욕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북군사가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 논공을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장 세작과 제독은 동양인인가? 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한 일이나 수공에 기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남병은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한결같이 바로 전진하는데 오유충의 공이 최고입니다. 사대수는 부박하고 황탄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벽제에서의 패전은 대수가 경솔히 진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작이 대군 철수의 의논을 힘써 주장했다고 합니다. 군중의 일을 남병들이 매양, 송, 실랑에게 비밀히 통제하기 때문에 제독이 역관에게 말하기를 송야는 조종의 명을 받고도 적시 도강하에 적응하지 않고 조종에서 보낸 전마 1,000표를 빼앗아 머물러 두고 군공의 주본 또한 막고서 방해하니 통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북도에서 치게 한 것을 덕형에게 내려주면서 이르기를 북적이 안변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는데 필시 위세에 눌려서 도망친 것이다. 제독의 군중에 남방 포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남방 포수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때 맞춰 진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속히 송실안과 이 제독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덕형이 또 아뢰기를 제독이 처음에는 국왕과 회의하고 싶다는 뜻을 말했다가 신이 당도하자 내가 가게 되면 인심이 의구할 것이고 국왕께서 이곳에 오시면 또한 폐단이 많을 것이니 만나보고 싶지 않다 하였습니다. 계성부는 새로 병화를 겪었고 또 대군이 주둔하고 있어 지공하고 안무하는 등의 일을 위촉하는 것이 긴급한데 경력은 일처리가 오할하고 도사 이눌은 호남 용렬하여 무용하니 모두 갈고 따로 가려서 보내소서. 경계의 좌우도 감사는 각기 자기 경계만 지키면서 서로 돌보지를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좌우 감사를 나눠둔 것은 외적이 가득 차서 소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지 어찌 오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같은 나라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황해도 수완군수 한수진, 토산 영감 이희원, 재령군수 윤선원은 모두 근면하고 능력이 있어 백성을 잘 다스립니다. 수진이 대간의 논박을 받아 채직된다고 하기에 소신이 감사에게 말하여 그대로 유임하도록 청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9일 갑진 13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제 첫반사 이덕형의 말을 들으니 중국 장수는 군량과 마초가 계속 공급되지 않아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고 장령들은 식사에 염장이 없어 욕하고 성냄이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이 뜻을 도우 순찰사 이원익에게 하유하여 군량과 마초를 풍부하게 마련하고 염장 등을 모자라지 않게 하소서. 또 양 대장이 어제 만약 10일간의 군량과 마초만 송경에 비축한다면 진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없다 했으니 이 뜻도 이 성중에게 하여 급속히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14번째 기사. 강원감사 강신이 치게 하였다. 원주의 외적이 크게 군세를 떨치며 횡성, 현, 경내에 들어가 우천, 마원, 안흥, 내외 전곡 등의 마을을 모두 분탕질을 하니 도망가 숨은 나머지 백성들이 남김없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주민을 깨어 방문을 써서주고 고을로 두루 돌면서 설득하여 장표를 받게 하니 온 고을 백성이 휩쓸려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9일 갑진 15번째 기사. 또 최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이달 12일 오후 시에 이빈이 치부하기를 경성안의 외적이 많이들 양천으로 나가 권율의 진을 침범하여 지금 한창 접전하고 있다 하기에 신이 임진에 나아가 각진 및 의병들에게 명하여 급속히 달려가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13일 새벽이 이빈이 또 치부하기를 본진 소속의 군인이 권율의 진으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외적이 삼 위로 나누어 오는데 각각 홍, 백, 적색의 3새끼를 가졌고 보이하여 접전한지 한참 만에 삼위가 모두 아군에 패배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고 결국에는 도망갔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대개 건일 적병은 평양에서 패해 돌아온 뒤에는 감히 출입하지 못하다가 중국군이 오래도록 전진하지 않으니 또 생기를 찾고 점차 출몰하는데 한강 이남에 그 수가 더욱 많습니다. 벽제에서 분리하게 된 뒤로는 중국 장수의 의기가 날로 퇴축하여 매양 날씨가 맑고 길이 마르면 전진하겠다는 핑계만 대고 오히려 경성의 적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침 역관 오정복이 전일 강화로부터 와서 중국군 1인과 함께 가서 정탐하고 그저께 도착하여 중국 장수를 들어가 보고는 도성 안에 있는 외적이 3, 4만이라고 말하고 또 배신들이 나에게 외적이 적다고 말하도록 했으나 지금 사실대로 아래니 마땅히 큰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장수는 그 말을 깊이 믿고서 진군할 계획을 다시 정지하고 정복을 곁에 머물게 하여 죄를 받지 않게 한다고 하니 정상이 매우 망측합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9일 갑진 16번째 기사. 조존성을 예문관 봉교로 신령을 예문관 검열로 삼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숙천부에 있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접반사 지중추 무사 이덕형 평안도 감사 이원익 좌승지 홍진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뜻밖의 제독이 탄핵을 받아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천하의 대장으로서 이미 중임을 맡았는데 중문에서 어찌 경솔히 논할 리가 있겠으며 제독 역시 천하의 중임을 맡았는데 어찌 중도에 버리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대개 남병과 북병의 대립 문제가 가장 염려스러우니 남쪽 사람들은 군세를 많이 부리고 북쪽 사람들은 형세가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후로는 다시 다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독에게는 마땅히 적의 형세가 잔약하니 반드시 그 큰 공을 이룰 것이라는 뜻을 간절히 말해야 합니다. 또 송시랑에게는 자문을 보내 군사를 청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랑에게 청병하는 것은 옳거니와 조정에 청병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용병의 다수는 대장에게 달려있고 본국에서는 단지 군량과 마초의 지공만 염려할 뿐이다. 만약 부득이할 경우 시랑에게 청병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조정에 청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필시 대장은 어찌하여 청병을 안 하고 국왕이 청병하는가 의심할 것이다. 혹은 변무해야 한다고 하나 이 또한 온당하지 못하다.
그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변모하겠는가? 신랑에게 청병하는 일은 옳지만 건너뛰어 조중에 청병하는 일은 사체가 온당하지 않다. 경돌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중국 장수가 매양 신랑에게 청병하라고 말했으니 조중에 직접 청병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청병하는 일은 제독과 신랑과 주청해야지 본국이 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된다면 이것을 고려하여 청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덕경이 아뢰기를 전에 제독이 우리나라 사람을 살려낸 일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진달한다면 조선인의 머리를 참했다는 사실도 거의 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험삼아 이러한 뜻을 은근히 풍기기를 대인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미 신랑에게 사람을 보냈다. 대인께서 기필코 조정에 청하려 하신다면 직접 조정에 다시 청병하심이 옳다고 하여 변죽을 올려 봄이 가하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제독은 반드시 신랑에게 청하라 할 것입니다. 또 성중의 여러 장수들인 낙상지, 오유층 등은 매양 신에게 모름지기 진격하는 일과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로 급히 송신랑에게 자문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적의 형세가 여러 날을 끌어서 외지에 있는 적이 경성으로 와서 합세한다면 대사는 틀어지게 됩니다. 또 얼음이 녹아 물길이 통하게 되면 양호 또한 염려가 됩니다. 만약 한강을 건너 일대를 한계로 삼는다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저들 외적이 매양 도망간다고들 하나 양으로 내려가서 난을 꾸미려는 것은 아닌가? 외적은 성질은 포악하고 간사해서 믿을 수 없다. 어찌 한번 패했다고 허둥지둥 스스로 물러가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 대군은 패하지도 않았으니 달아날리 만무합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소신이 제독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 인민은 양주 삼각산 근처에서 굶어 죽은 자들이 많은데 만약 군사를 돌린다면 잔약한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 소방은 양호의 군량을 믿는데 저기 만약 군사를 정원하여 양호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이러한 뜻을 16역에게도 말하니 두 장소가 가슴을 치며 살해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격과 제독은 서로 화합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어찌 화합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심히 계획하고 있는 바와 외적의 정세를 제독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서로 화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유격은 곧 남쪽 장수입니다. 매양 편지로 나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대 나라를 위하여 감히 사력을 다하지 않으련마는 제독이 이렇게 하니 어쩌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기순한 달자들은 간혹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머리를 베어 머리털을 깎는다고 하는데 그런가? 이와 같은 일들을 제독이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만나면 반드시 참아야 바칩니다. 이민 및 성종이 남녀로 왕래하던 사람들 머리를 잘리고 머리털을 깎인 자가 또한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남쪽 장수들도 그 사유를 아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북군이 잠액한 것을 남군은 반드시 조선인의 머리를 잠액했다고 지목합니다. 원 주사가 제독과 상대하여 노이아께서는 어찌 이 같은 일을 하는가 하니 제독이 노하여 가증할 노화상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가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크게 꾸짖으니 원황이 이것은 바로 공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원황이 잘못 들었음을 사과하니 북쪽 장수 역시 머리를 조아려 사죄했다고 합니다. 원왕의 하인이 주사의 동년 200여인이 대각에 벌려있어 필시 이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소문을 듣게 되면 반드시 큰일이 생길 것이다. 또 주사가 낙상지에게 글을 보내기를 농공한 모든 사실을 갖춰 써서 보냈는데 공들은 스공으로 하여 조정에 보고하였으니 공들은 큰 공을 누릴 것이요 송신랑 역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공을 다투는 사실은 우선 덮어두고 보자.
이런 일은 옛날에도 그러하였다. 공정하게 논한다면 남병의 공이 앞서는가 아니면 북병의 공이 앞서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남병 중 오색의를 입은 자들이 먼저 성에 올라 뛰어들어갔으니 그 공이 가장 중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에 오를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이 여백이 이르기를 이미 사교를 만들어 놓았고 또 빈섬을 많이 모아 모리를 채워 쌓아 놓았다고 했는데 남쪽 장수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끝내 다 그 다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에 돌을 붙들고 오르는데 저기 위에서 목을 베면 남병은 손으로 그 시체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적군의 머리 하나를 베는데 남병의 사망자는 6인이나 되는데도 앞다투어 들어가서 무수히 성에 올랐습니다. 북병은 문을 연 뒤에야 말을 타고 달려 들어가서 죽은 외적의 머리를 벨 뿐이었습니다. 전일 조 총병의 처소에서 자세히 물어보니 기병은 단도만 사용하고 보병은 긴 창으로 찌른다. 적이 물가나 산골짜기로 흩어져 달아나며 싸우면 기병은 길이 험해 추격하지 못하고 보병이 뒤따라가서 그들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득형이 아뢰기를 제독은 매양 남병의 공을 말하는데 이 여백 장세작 등은 성부인 모두 순하지 못하여 매양 헐뜯고 또 왕 필적의 사람됨을 헐뜯으니 남군이 이 때문에 원망합니다. 제독이 개성에 이르니 여러 장수와 유격 이하는 모두 꿇어 앉아 명령을 듣는데 왕 필적만은 홀로 서서 말하기를 의하는 지혜롭지도 않고 신의도 없으며 오지리도 않기에 이와 같은데 제대로 용병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제독이 노하여 무슨 말이냐 하니 필적이 평양성을 공격하던 날 미리 영을 내리지도 않고 싸웠기 때문에 군사들은 미처 밥을 지어 먹을 시간이 없었다. 장수된 사람으로서 군사들의 배고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니 바로 어질지 못한 것이다. 성을 포위하던 날 내가 군사들의 뒤에서 들으니 노이아께서 성 밖에서 말을 달리며 독전하기에 먼저 성에 오르는 자에게는 은 300냥을 주거나 도 지위 첨사를 제수한다 해놓고 지금 먼저 성에 오른 자가 많은데 300냥의 은은 어디에 있으며 지위 첨사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신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군은 전진도 하지 않고 단지 선봉만을 일끄고 가서 공격하다가 한번 차질이 있자 기세가 꺾여 물러났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지혜롭지 못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같이 하고도 성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제독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은을 내어 남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말 용을 내리지 않고 군사를 출동시켰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날이 날짜를 정하여 명일 전쟁을 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그 시간을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거사했으므로 군사들이 미처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왕필적의 말을 들으니 한번 차질이 있었다고 급하게 군사를 후퇴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대장이 되는가 하였습니다. 필적 등이 임진에 머물게 되자 이 기수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병마를 믿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했다 합니다 하고 원익에 아뢰기를 남병은 반드시 기병으로 성원을 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독이 혼자 개성으로 돌아와서 즉시 왕 필적을 달래기를 남병은 공로가 많지만 홀로 노고가 많다 속히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왕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그 뒤에 제독이 패를 보니 노숙하는 괴로움을 위로하고 모두 퇴군하도록 명하여 척, 왕 등 여러 장들이 각기 군마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제독이 또 친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는 그곳에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파주에 이른 장세작과 이 여백이 한 것입니다. 하고 원익에 아뢰기를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장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니 송시랑이 즉시 조정에 주본을 올렸기 때문에 논액했다 하였습니다. 제독이 시랑에게 자문을 보냈는데 시랑이 자문을 가지고 간 사람을 곤장 30대를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원익이 또 아뢰기를 조정이 남군으로 하여금 북군 장수의 절제를 받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남군에게 따로 원수를 보내어 그 군대를 거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수는 이미 자출되었다고 하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들의 말로는 나이 60여 세인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중국 사람이 한 말인가 설사 남군 장수가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독의 절제를 받을 것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만약 원순을 내보낸다면 남북의 두 장수가 각자 절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시 분심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양원의 5천 병력은 실로 다 정병입니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3,000명은 여기에 온 병력이고 5,000명은 요소를 방해하는 병력이라 합니다. 만약 신랑에게 청한다면 혹시 보내줄런지도 모릅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그 수하인들과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독이 집에서 온 편지를 보고 기뻐하지 않은 기색이 많이 있더니 말하기를 나의 일은 공이 될지 죄가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산에 왔을 때 가슴을 만지며 수심을 띠고 즐거워하지 않은 기색이 있었다 하는데 이 또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 유충은 명장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낙상지와 명성이 나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 유충이 성이 먼저 올라갔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니 원이 이 아래기를 두 장수가 모두 먼저 올라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 장수는 개성에 있는 군대인가 하니 원익이 아래기를 개성에 만약 이들 두 군대가 있었다면 벽제의 전투에서 어찌 차질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인 매양 절강의 소주 항주 등지를 친구하였는데 이들 군대가 없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 차례 함락된 변이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중원 본토인은 여응주란 자가 글로 써서 보이기를 가정년간에 외적이 소주 항주를 함락했었으나 그 뒤에 방비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소매를 잡고 이런 넓은 소매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 갓을 가리키며 이런 싸맨 머리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실을 지어 보이기를 시부는 진나라의 유풍이여 병세에 대해 온 나라가 모른다. 높다란 관이 무인의 꽃가리여 넓은 소매 옷의 군색일세 무딘 창은 섬나무와 같이 썩고 성을 쌓은 높이는 어깨와 가지런하네. 왜구가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자 팔도가 조각구름처럼 흩어졌네 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서신이 김명훈과 같이 앉아있을 때 신들의 각과 소매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서 외적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고 하였습니다. 하고 원익이 또 아뢰기를 이후로는 군사들을 먹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양남에는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개성, 평안, 일로는 물력이 탕갈되어 지공 또한 어려워 어떻게 조치할 방도가 없습니다. 만일 양호에서 조운한 곡식을 개성과 평양에 쌓아두고 사용한 뒤에 사면의 곡식을 황해도 등지에 운반케 한다면 그의 보충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13일 동안에 1만 8천 석의 양식이 소비되었는데 평양에 현재 있는 곡식은 수천 석뿐이니 이것은 4, 5일 양식에 불과합니다. 의주의 곡식을 근근히 운반한다 해도 어찌 용도에 넉넉하겠습니까? 양호의 군량을 준비하는 일과 보병을 더 정하는 일은 놓칠 수 없습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원래 조금씩 흐르는 물줄기는 중간에서 막히어 시원스레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 곡식은 평양으로 운반하고 양호의 곡식은 개성으로 수송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철수하여 물러난 것은 그의 본의가 요동을 지키는 데 있고 우리나라는 구하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 중국 조정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심일 뿐만 아니라 중원의 근심으로도 작은 일이 아니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북병이 말하기를 조선은 수전이 많아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서에 군사를 나누어 두었다가 추동절을 기다려 땅이 언 뒤에 정벌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병을 제외하고 남병 단독으로 적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남병은 단지 3,000명 뿐인데 만약 1만 명을 더 한다면 성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유층은 매양 2만 병력만 더 있다면 국왕이 군진 뒤에 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병은 씩씩한가 아니 원익이 아뢰기를 신이 모란봉에서 토구를 철거할 때 늘 접촉하여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의 토굴 제도를 모르겠으나 생각한데 땅을 파서 집을 만들기를 마치 토실과 같이 한 이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지금 들으니 흙으로 담을 쌓는 것이 마치 마른 벽 같다고 하는데 이런데도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완전하고 장구한 계책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 제도는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는데 넓은 것은 1만 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매우 튼튼합니다. 오유충의 군대가 토담 앞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토담을 뛰어넘을 수도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땅을 파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뛰어넘기도 어렵고 부수기 또한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돌로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가? 아니 원익이 아뢰기를 돌로 생긴 모양으로 쌓았기 때문에 붙들고 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 위의 본은 우선 허물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중국인들이 재물 감추는 것을 훔치느라 모두 헐어버렸는데 일일이 중국 장수에 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주민들까지 상하게 했으니 감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의 화포제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대장 군포와 같은가? 원익이 아뢰기를 그 제도는 여러 가지여서 용이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발표할 때 소리마다 순서가 있는 것 같으나 일제히 방포되면 천지가 무너지는 듯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방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때 인마가 놀라지 않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북군은 그 때문에 이 소리를 싫어하고 많은 말들이 놀라 뛰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원은 달자들의 침략을 많이 당하는데 북군이 그 포를 익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달자들 역시 기병전에 능하다고 합니다. 방포하는 법을 익히지 않는 것은 그 본의를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회복된 뒤에는 화포 등의 일을 반드시 항상 익혀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제도를 어떤 경로로 배울 수 있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중국군에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강이 없어서 비록 기계가 있더라도 방포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군사들의 화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철화는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먼저 괴멸합니다. 이 때문에 유성년이 역시 첫째는 민심을 위마하고 그 다음에는 병기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병들 중에 총통을 가지고 온 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수백 명 중에 총통을 가진 자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준포는 어떠한가? 철화는 속에 되어 있는가? 마치 장군석 같은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은 형상인데 철환을 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중에 방포하면 곳곳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석환으로 쏘기도 하고 철환으로 쏘기도 하는데 화약 밀을 진흙으로 채우고 불을 꽂으면 돌이 나아가 흩어지면서 불이 따라서 일어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진천 외와 같은 것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그 요령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철정으로 만드는데 초를 만드는 방식과 같아서 철정을 없애면 속이 텅 비어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총의 구멍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불로 녹여 철정을 둥글게 감쌌다가 빼내면 구멍이 생긴다고 했는데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그 제도를 모르고서 말하는지 혹은 숨기면서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어떤 장인인들 만들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반드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염초를 만드는 제도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바닷물에 흰 거품을 많이 모아다가 굽는다고 합니다. 자,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소금을 굽는 것이지 어찌 염초를 굽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진신이 제독의 군중에서 나와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는 부국 강병의 방책이 있다. 이것에야 보니 은이 산출되지 않은 산이 없으니 이것을 채굴하여 재련한다면 충분히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전일 무고한 사실을 물으니 답하기를 내가 유구에 갔다가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일본 사신을 보고 그런 줄을 알았다. 이른바 관백이라는 자는 절강 사람으로 주의를 짓고 들어갔다고도 하고 혹은 남방 사람으로 일본에 장가들어 성을 평시라고 하였다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관백이 일본을 통합하고 대국을 범하려고 한다는 말은 진실이라고 하던가 유구의 일 또한 어떠한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모두 옳다고 하였습니다. 유구는 이미 항복했기 때문에 병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는 상인이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 용모가 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인은 아닌 듯 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문자를 이해하던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문자를 약간 알기 때문에 글로써 보이면서 의사를 통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일로에 은산이 많이 있다고 한 것은 그가 직접 본 것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낭전의 제도 역시 배워야 합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삼기병 역시 배워야 합니다. 절강 지방은 시서 문물을 일삼고 무비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외구의 침략을 당했었는데 가정년간에 살해와 약탈을 당한 뒤 무비를 항상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능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군사를 10년 동안 가르치게 되면 천하를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익히게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직접 외적의 용병을 보았다. 진과 북 그리고 도양과 명칭이 있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기치가 있었는데 대장의 뒤에 행룡하는 기가 있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 있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뿔피리를 불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뿔피리를 불지 않아 군중이 고유하고 다만 적진의 행동을 보아 군사를 움직입니다. 용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의 갑옷을 보니 제도가 가소로웠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을 보면 곧바로 도망해서 그렇지 만약 쏘기만 한다면 뚫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내달아 돌격할 때 총 쏘는 것은 어떻게 하던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가장 먼 데서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칼로 칩니다. 상이 이르기를 총통의 소리는 중국군의 화포와 같지 않은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외총의 소리는 사방에서 일시에 발사하더라도 소리마다 따로 들립니다. 중국군의 화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상과들이 진동하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성벽의 돌도 맞아 부서지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부딪히면 파괴되지는 않는 것 같고 닿으면 타버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여기서 평양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한데 여기에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의 영세가 이와 같으니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번에 군사를 후퇴시키는 일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만약 일제에 분기하여 진격한다면 승리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강화부사 윤담, 통진현감 이수준이 서로 약속하고 남병 20여인과 야경을 치고 총을 쏘면서 습격하자고 했는데 남경이 힘껏 거부하고 하지 않았다가 실로 통탄스럽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사망한 중국군은 매장을 했는가 화장을 했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관목으로 매장하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순안에서 올 때 보니 중국군이 중로에서 발이 부르터서 걷지도 못하고 이틀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려 했습니다. 만약 중국 장수가 이 소문을 들었다면 어찌 노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도중에서 보니 중국 군인 중에 다친 자가 많이 있었다. 우리나라 일로 이같이 되었으니 매우 미안하다.
각 고을에 신칙하여 특별히 구호하도록 했으나 일로의 고을이 성심을 다하지 않으니 매우 가증스럽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평양의 곡식은 남은 것이 3,000여석인데 다시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이제 신이 물러갈 것인데 제독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의 의도를 안 뒤에 결정해야 한다. 만나려고 하면 만난들 뭐가 방해롭겠는가. 무단히 나아간다면 사체의 방해가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의 군량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날짜가 오래되었으니 군량과 마차가 갑자기 떨어진다면 반드시 요동으로 가겠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에게 그러한 뜻도 말해야 한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북쪽에 대한 사실을 신이 계성에 있을 때 여러 번 말했는데 그때마다 그대는 서생이니 함께 의논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진영을 버리고 뒷일을 생각지 않은 채 갑자기 군사를 후퇴시키는 것은 신은 매우 통분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나는 그것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평양을 공격하여 빼앗은 것은 지혜로워서인가 용감해서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공을 탐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인해 내려고 사유격을 시켜 왕래하며 서로 통하게 했습니다. 유격이 현소를 만나 시를 지어주자 현소는 거기에 화답했습니다. 신이 군중의 지위를 들으려고 달려나가니 사유격이 외적 23인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독이 선도하여 왔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 남문 안에서 밥을 먹이고 거짓으로 그들의 칼을 보자고 했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해치려는 의도를 알고 다투어 달아나자 적시 쫓아가 거의 다 참하였습니다 했다. 상이 원익에게 이르기를 경은 오래도록 외방에 있으면서 고생이 많았다. 모른적에 힘을 다하라 하고 덕형에게 이르기를 경 가서 힘써 하라 하였다.